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직격 김경련입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예, 알고 예,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좀 한산한 느낌이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벌써 한 30년도 훨씬 전에 아하, 그때는 음, 학력고사라고 했었거든요. 예, 네네. 그런 시험을 보던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 일본에도 수능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한국만큼 그렇게 떠들썩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정도는 예, 아니군요. 예, 예, 일본에서는 수능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상당히 좀 느슨하게 음. 2차 시험 같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아, 같은 것으로 일단 가를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예, 네, 그곳을 베이스로 2차 시험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네, 2차 시험은 그래도 뭐 두 과목, 세 과목만 음. 하는 데도 있고요. 교수님이 시험 보실 때도 그러셨습니까? 아, 우리 때는 1차, 2차 시험이었습니다. 예, 네, 1차에서 14개 정도 과목을 봤고요. 예, 예. 그리고 2자는 그러니까 음. 이공계인지 뭐 문과, 인문계인지 그렇게 하여서 5개 정도 과목을 봤습니다. 예, 아, 이 네네. 일본도 대학 입시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네요. 예, 예, 옛날에 좀 그랬는데요. 예, 그 이후에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예. 방법들이 아,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호사카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오랜만에 교수님의 만능 PPT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보니까 아직 한 분밖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직 처음이니까 한에릭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건강하시죠? 했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하고 예, 있습니다. 일본 직격 응원합니다라고도 하셨는데, 자, 우리하고 한 1시간 정도만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댓글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예, 어, 그래서 아세안에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G20도 열렸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인가 그 에이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회의가 쭉 있었는데요. 예, 우리의 관심사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죠. 음,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열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예.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 신문은 이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고요. 네, 일본 신문은 3년 만에 정식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렇죠. 제목을. 두 달을 전에 한 것은 그 일본에서는 정식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담회. 그렇죠. 예. 우리도 약식 회담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사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는요 정식 한일 회담을 한다라는 것을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쪽에서는 그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상당히 그 신중한 음.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지난번에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거의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억지로 우리가 바짓가랑이 잡아갖고 네, 앉혀놓고서는 네, 억지로 네. 했죠.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볼썽스러운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좀 기대를 했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소 타로 자민당 부존재가 예. 11월 2일에 한국으로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구 참사 그 네네. 바로 조금 있다가 직후에. 예, 예, 예. 그랬었죠. 네, 그때 일본에 가서 한 이야기가 이것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일본 쪽에서는 그 한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계획해 놓고 음. 아소 자민당 부촌재를 보냈다 한국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뉴욕 회담은 우리가 몸이 달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일본 쪽이 몸이 달아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예. 있죠. 왜냐하면 기시다 촌리의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30%대 중방 혹은 후방. 예.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그 가장 낮은 수치가 예.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윤 대통령하고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예,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 쪽에서는 그 미일 정상회담 예. 이런 것으로 외교적인 점수를 좀 그 올리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윤 대통령이 어젠가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G20 회담이 저는 다 끝나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회담 중간에 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일정은 그 외교부 장관 보고 대신하라고 해놓고 예,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이 동남아의 그 여러 가지 릴레이 회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에이펙 회담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참석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네, 역대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없고요. 예, 그만큼 외교에 좀 자신감이 없다. 윤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하고 일단 한 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하고는 다 했다. 예.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G20이라고 한 것처럼 최소한 20개 이상의 나라 정상들이 모인 그런 회담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G20에서는 그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8개, 10개 나라하고 계속 그 양자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한국하고 다른 나라도 양자 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요. 네, 그러나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그 양자 회담을 잡으려고 해도 중국은 그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네, 그러나 다른 나라 잡으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사정상, 일정상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한국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이 혹시 확산되어 있으면 아하.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한 그 거기 이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발표했죠. 네네. 예. 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중국하고 사실상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그 구상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1대1로 하고도 좀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게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예. 네,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그 인도 태평양 예. 전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PPT를 보면서 또 더 네네.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 회담해서 그걸 했는데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차피 똑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또 회담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시간 네, 낭비지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네. 뭐 그거는 확인된 이야기 아니니까 예. 혹시 그렇다면 한국의 그 독자성 예. 같은 것이 조금 사라지고 음.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예. 주체성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우려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다. 미국, 막 이런 이야기죠. 일본도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 외교 전략이 네.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일변도 플러스 일본도 예. 그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뭐 일변도가 아니라 아예 일체화인 것 같아요. 예. 그 하나가 되어가는 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우리나라의 한국판 네네. 인도 태평양 전략, 예,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예. 그것을 상세하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한다라기보다 네.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 PPT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키시다 일본 총리가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11월 15일이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그 자민당의 외교부회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했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예. 예, 자민당 외교부회라는 것은 상당히 극우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항상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말만 해오고 왔던 그러한 그 부회이거든요. 예. 자민당 안에 있는 그랬었죠. 정책을 만드는 거기인데 그리고 거기서는요 지금까지 이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한국 쪽에서 제시가 있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강제징용 문제에서요. 예.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은 그 옆에 제가 번역을 좀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가 11월 15일 열려 13일 키시다 총리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호리 외교부회장에 따르면 중요한 외교 과제에 한국도 끌어들인 형태로 대응한다는 틀이 조금 진전됐다. 예.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한국을 끌어들였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끌어들였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을 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국을 고쳐서 그 한국의 의사라기보다 일본의 의사대로 예. 한국을 움직이게 했다. 음. 일본 말로는 마키코무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은 상대의 그 진짜 특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 과제는 사실상 그 안보에서의 한미일 건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지소미아도 완벽하게 복원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 예. 대북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 예. 이곳에 그 한국도 같은 이름으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그것보다 네네. 더 중요한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예, 그런 이런 의미인 식이거든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예. 회담 실시는 일본 측의 양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회담을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예. 간제지원 문제의 해법이 한국 쪽에서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예. 근데 안 나와 있었는데 했으니까 일본 예. 쪽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민당 내에서 이런 예. 식으로 가장 강한 그 공인은 극의거든요. 예. 예. 다른 데서 뭐 간제 지원 문제가 조금 그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회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외교부회가 가장 강력하게 예.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그러한 그 자민당 내의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키시다도 2달을 쳐내는 못했던 거예요. 예. 사실상 키시다는 사실상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간담회도 했잖아요. 뭐 기시다는 원래 친중 친한파로 그러니까요. 유명한 그 네. 고지회 출신이니까요. 예. 예, 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자민당의 극우 쪽에서도 해도 된다라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의사소통으로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서 현재는 한국하고 일본이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고 그 의사소통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예. 특히 일본의 극우가 원하는 대로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을 그런 면에서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했다 이 예.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그 마이니치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이니치 신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은 다음으로 보면 이것은 그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간제징용 문제에 진전은 있었는지 이것은 TBS 그 방송국이네요. 예, 방송국 TV 뉴스입니다. 예. TV 뉴스도 이렇게 스크립트로 글자로 다 보도를 하거든요. 예. TBS는 뭐 한국에도 TBS가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뭐, 일본의 TBS인데 민영 방송이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중심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이번에 두 정상은 이것은 키시다하고 윤석열을 말하고 있고요. 일본이 재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용계를 확인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로의 해안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한국도 끌어들여 역시 썼습니다. 또 끌어들이네요. 네, 끌어들여. 예. 그러니까 한국도 마키콘데. 예. 뭐 일본말로 말하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한 자세를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그 이거는 그 아까는 뭐 북한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예. 사실 키시다 총리는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예. 이거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플러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상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그 견제라는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그 일본의 TV 방송이 확인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일본 쪽의 위향의 한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예. 막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좀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아시아 태평양 또 아태 전략 뭐 이렇게 써왔거든요. 인태 전략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인도양까지 진출해서 뭐 할 수 있는 우리의 국익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본이 그동안 써오던 개념을 우리가 차용해서 갖고 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사실상 그 인도 대표양 전략이라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예.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2013년쯤에 나왔어요. 이차 아베 정권 때. 거의 10년 됐네요. 예. 그것을 그 미국에 요청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처음은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일본 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져 가지고 예. 이제 그 오바마 때부터 인도 대표양 전략을 사실상 수용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기보다 인도라는 나라를 지목했다라는 예. 것이 특징이었고, 인도가 중요하군요. 예, 인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코드라고 있잖아요. 예. 코드는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호주. 인도예요. 예. 이 코드라는 이거 군사 협력체인데 코드도 일본이 처음 주장한 것입니다. 예, 일본은 인도라는 나라가 비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디에도 동맹을 맺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 이 인도를 미국 쪽의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예. 중국 견제, 마지막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개념인데, 그것은 오히려 그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예. 수용한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 대표양 전략이 인도 대표양 전략이 돼가지고 중국 포위망, 예. 거기에 인도라는 나라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랬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차용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협력 방안을 내놓은 예.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그거야말로 전략이었죠. 이 한국판 그 예. 아세안 전략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러한 협력 방안은 벌써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굳이 그렇게 인도 대표양 전략이라는 거, 그다음 앞에 예. 자유, 그 평화, 번영의 이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미국 일변도 일본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 일본 일체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은 예. 일본에서 나왔고 미국이 그것을 즉 추진하기 시작했고, 예. 근데 물론 미국은 그곳으로 침묵하고 대립한다라는 개념이 강하고, 그러나 일본은 아무래도 1대1로 하고도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예. 협력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은 남겼습니다. 예. 침묵하고 이거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본식 그 아시아 대표양 전략이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인태 전략이라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대중 포위망이라는 게 네네. 드러나기 때문에 예. 듣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죠. 예. 예, 진짜 중국하고도 협력하면서 하는지, 혹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곳곳에서 1대1로 하고 대립하는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하잖아요. 여러 나라에 대해서 예. 이게 1대1로 중국이 여러 아세안 나라의 그 인프라 구축을 돕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주수하는 부분에서 아니 일본이나 한국이 중국한테 그거 주지 말고 우리한테 줘야 된다. 예. 그러면 대립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요. 예.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또 군사적인 부분까지 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벌써 5월에 있었습니다. 아, 이게 5월 기사군요. 네네, 예. 5월의 기사입니다. 당시 IPEF라는 예. 그 미국 중심의 역시 그 서플라이 체인, 그 아시아의 경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예. 그 경제 동맹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예, 경제 협력체죠. 예, 경제 협력체. 그러니까 한국은 코드는 어렵지만 그 코드의 경제판으로서의 미국 중심의 IPEF에는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도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뽑았는데요. 요건대 대중 포위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된다. 예. 한국도 그러들였어. 또 나오네요. 그거 나와 있죠. 네, 일본과 미국과 대만 4개국으로 그런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깐만요. 이 기사는 보니까 무슨 대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 니폰 판송 일본의 역시 그 민간 라디오 방송이네요. 예. 예. 네, 보수적인 방송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뭐 니폰 방송은 그 TV도 있고요, 예. 라디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코멘테이터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PEF라는 이 경제협력체도 이게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4개국이 협력을 해서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지 고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국도 그러들였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쭉 있어왔고 최근에는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2014년에 이러한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2014년이요? 예, 거의 8년 전인데. 그렇죠. 그 아베 정권, 이기 아베 정권의 거의 2년째. 아베 정권은 2012년 그 12월에 2차 아베 정권이 시작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베 정권의 2년의 선조표를 내자, 그렇게 해서 대담이 있었거든요. 네, 세 사람이 대담을 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서 케이오 위스크 대학교의 법학부 교수가 아베 총리의 브레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소메야라는 교수인데요. 지금은 좀 은퇴한 것 같던데요.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는 그 아베 정권의 법적인 부분, 그래서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이 사람이 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아베의 브레인 중에 상당히 일을 한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역시 중요한 부분만 뽑았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의 안전보장 협력, 거기서 미국의 역할을 공동 분담한다는 방향성으로 전략을 움직여 간다. 호주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드에 들어오잖아요. 호주가 코드를 만들기 전에 전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도 그러들이면 이산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한국의
마키콘데 예. 이케레바 리소tek이다. 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도 끌어들이면 이산적이다. 예.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예. 안달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도 보면 탄시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본을 대신하는 형태로 미국이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은 오키나와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전략적 전망 속에서 오키나와 기지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예. 호주도 끌어들이면서 오키나와 기지의 그 부담을 예. 좀 덜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내에 상당히 그 전략적인 일본 내에 미국 기지의 부담. 그러니까 주일 미군의 상당 부분이 예. 대부분 다 이 오키나와에 다 그러니까요.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도 많고 주민들하고. 네네. 근데 그러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는 예.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아시아 전략을 위해서 그렇겠죠. 있는 예. 것입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그거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라는 것은 호주나 한국에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분담을 시켜야 한다. 아니 뭐 오키나와가 힘든 예. 건 알겠는데 그 네. 부담을 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부담을 예. 다른데 좀 그렇죠. 부담을 시키자.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라는 예.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내의 논의도 가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잘못하면 정말 일본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서 예. 그렇죠. 예.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는 예, 거죠. 예, 말려 들어가서 네.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네. 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려 들어갔다 혹은 일본에서 끌어들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그 한국의 고유의 전략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아주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예. 네네. 사실 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든다는 건 참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물론 않은 그렇죠.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래, 이번에 내용상. 내용을 뜯어가 보니까 일본의 전략하고 거의 흡사하다. 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기사들을 보면 한국이 마치 끌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속은 것 같은 예. 뒤통수 그리고 맞은 것 같은 일본도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극우라고 해도 이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봤더니 이거는 평가할 만하다. 예. 한국을 끌어들였지 않느냐. 예. 예. 일본이 말하는 대로 한국이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일본 자민당의 외교 부의 평가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예. 그러나 이것은 그 외교 부회라든가 자민당이 감정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선적이고 그 자료 큰 거를 갖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한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한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예.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면에서 예.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적으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요. 협력이 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내용상 그게 사실 그러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정말 큰일 난 일이 한두 물론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보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를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또 오늘 또 들었더니 오늘 또 걱정거리가 하나 또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예, 저 이번 그 회담을 특히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요 이 나온 얘기인데 이것 좀 하나 좀 꼭 짚어보고 싶었어요. 네. 바로 이 지소미아 얘기인데 지소미아는 지난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내렸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으로 이것을 대응 조치로 이렇게 지소미아를 폐기할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 쪽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레벨을 오히려 더 기존에 있던 레벨을 더 높여서 일본만 좋은 일을 시켜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쪽의 현재까지의 걱정은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기 이번에 보니까 발표한 게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실시간으로 공유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고 예. 그래서 그거는 간제 지원 문제라든가 사실상 그 수출 규제 문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일본은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잖아요. 예. 수출 규제를 완전히 그 백지화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혹은 그 반도체 3소재만이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자유화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본으로 봐서는 네.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네네. 것을 지금 철회한다고 발표하지 않을 이유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실익도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오히려 더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뭐 해줬으면 자기들이 또 뭐 반대급부로 뭐 한 가지 자기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양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어떤 무기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는 지금은 그 미국이 원하니까 예. 서프라이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상 여러 면에서 예. 중국하고도 그 미국이 그 이번에 그 미중 회담 했죠. 예. 미중 회담 하면서요. 그 직전에 미국의 해리슨이라는 보도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생각은 없다. 예. 중국의 대망 침공라는 것은 금방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기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화 제스처 예. 아닙니까? 예. 유화로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중국 자체가 러시아하고 조금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등을.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4개 주 중 하나를 그 우크라이나가 탈환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제스처를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쪽에서 그런 것을 금방 포착해가지고 예.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의 문제도 이게 전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가 예. 이런 것을 내세워서 그 한국, 일본, 대만을 그 미국하고 묶어서 칩4라는 것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느슨하게 될 가능성 앞으로도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일본의 반도체를 육성하여서 미국에 제공하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우리가 하나 줬으면은 니네들이 하나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서는 협상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콕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내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담을 내준 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정상회담을 안 해주니까 정식으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몸이 교환 다른 건 조건으로 내놨을 가능성도 저는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의견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몸달아 있는 네. 것은 지금 일본인데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오히려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뭐 사진이 나오고 그 전식적인 회담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역시 박수를 치잖아요. 내용 잘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미일 그리고 한미 그리고 마지막에 한일 정상회담. 이것으로 지지율이 뭐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안 되었다. 혹은 그 이번에도 간담회였다. 그러면요. 역시 그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역시 give take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기브 앤 테이크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참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참 이걸 치밀하다고 해야 될지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해군이 초계기 갈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공은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지금 한국 보고 이 문제도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공이 한국 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여론의 반대도의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관함식에도 가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지소미아도 또 엄청나게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거꾸로 양보는커녕 제 생각에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 던졌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그 역시 이거 해지를 되니까 그거는 산수해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이쪽에서 무엇을 내주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내놓고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콕션이 되는 거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뭔가 줬을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밖에. 이거 외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계기 갈등 이 문제도 이걸 해결하면서 우리가 또 뭐 하나를 또 더 줄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일본 쪽에서 오지 말라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그렇죠. 그거는 제 주장이지만 그러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하나 얻었잖아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소미아. 네, 그 다음 뭔가 얻으려고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하나씩 꺼낼 거예요. 아니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요 위안부 문제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또 그렇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 할게요. 위안부 문제에 또 폭탄이 또 터지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달라는 대로 이게 다 줘버리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네. 국가 간의 외교 이상에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외교의 기본인데 이거 다 이거 이 자업자득인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벌써 50분 가까이 됐네요. 예. 다음은 빨리 다음은 가야 이제 되네요. 교수님이 굉장히 그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데요. 일본 언론에서요, 중국의 대만 침공 예상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겐다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음, 현대 비즈니스라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 잡지거든요. 예, 제가 야후 재편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네. 예.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대만 유사시에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 막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일본의 자위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시간도 없으니까 말씀드리죠. 예. 자, 2020 X년라고 해서 예. 200쪽으로 넘는 중국 어선. 사실 중국의 어선들은 해상 민병이다. 그러니까 해상 민병이다. 민병. 예. 그러니까 중 군사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선은 그냥 어선으로 볼 게 아니라 거의 군사 조직이다. 네, 예. 물론 어선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어선 속에 그 해상 민병라는 것이 특히 그 남중국해라든가 동중국해 이쪽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분쟁 있잖아요. 예. 아세안 국가들하고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고 일본의尖閣요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해상 민병 이것은 인민해방군이라는 예. 전식 군대가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어선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도 어선들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오장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2020 몇 년에 예. 그렇게 중국 어선이 떼거지로 센카쿠 열대를 들어가서 예. 침공할 수 센카쿠 있다. 요도를 먼저 침공한다. 예.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예. 일본의 자오이다오 그러니까 조도 예. 먼저 그쪽으로 침공한다. 이렇게 일본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예. 조어도죠. 예, 조도. 예. 근데 지금 그 센카쿠 열도를 지키고 있는 일본군이 있습니까? 자위대가 그냥 그 주변으로 돌고 예. 있고, 순시만 하는군요. 그 거기에는 사람은 없고, 예. 암도 살고 있지 않고, 독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그 구조물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일본의 순선하고 거의 똑같이 중국 순선이 그 주변으로 같이 돌고 돌고 있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가 보면 어느 쪽에 섬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상의 민병들이 활약을 한다. 이것은 필리핀하고의 중국의 분쟁지대가 있어요. 역시 거기서도 이러한 해상 민병이 어선을 위장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의 사건이고 그곳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말기였는데요. 예. 요새 전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다. 저는 처음에 저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게 말이 되냐 어선들이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사례가 근데 이미 이전에도 필리핀을 상대로 해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 민병 조직은 중국에서는 8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 그러니까 중군사 시설, 중군사 조직으로서는 세계 최대. 보통 때는 다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그 신분이고요. 예. 근데 그러나 가끔 군사 훈련을 받고 있어서 전쟁에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투입될 경우는 인민해방군이라는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어선이라든가 위장하여서 사복을 입고 보통 예. 옷으로 그냥 참여한다는 그냥 거예요. 일반 어민들처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필리핀에서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다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서는 이거는 어민들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카기로토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카기로토를 그 어민들이 대거 나타나가지고 점령해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 정부의 행동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아무리 그 민병이고 사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한인은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또 특히 미국 쪽에서 미국의 군대를 미군으로 박용하거나 이런 게 이게 진짜 민병인지 그 보통 사람들의 시위인지 이거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조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중국의 공식적인 인민해방군의 폐해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본 자위대가 혹시나 충돌이 되면 중국은 그것을 신호탄으로 전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 네, 민병대가 이미 가서 민병대가 다 그 접수를 모든 이미 다 하고 있고 점령은 다 끝난 이후 또 이 시간을 벌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의 전식 군대가 민병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게 일본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계의 군사 전문가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25 때 중국은 그 전식 인민해방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용군이다. 의용군이라고 불렀었죠. 네네. 처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북조선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이거였잖아요. 물론 지금 역사적으로 그거는 중국이 조직했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탄씨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상당히 혼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의 현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산민병라는 것은 어선 활동을 하면서 위성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는 배들이 많다.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선 중에서 그러니까 감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진짜 조그만 근함 같은 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순수하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도 어군 탐지기인가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저 위성 항법 시스템이 필요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상 사용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른다라는 애매한 부분을 만들어서 사실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민병은 먼저 상륙 작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대만 침공 때도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특히 일본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굉장히 이게 이 신박한 그런 시나리오인 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자 그러면 왜 직접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생각요르도를 왜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 해산 민병이 사는 지역은 그렇게 그러니까 대만하고 가까운 그 해안가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복건성이라든가 관돈성 이쪽이에요. 예. 네네. 그런데 금방 대만을 향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대만의 그 방역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아, 그쪽에는 이제 이미 다 이제 네. 대비가 다 돼 네, 있다는 네. 얘기겠죠. 예. 예. 그래서 생각요르도를 우회한다. 예. 생각요르도는 대만 곳이니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생각요르도는 우리 곳이고 그러니까 중국 곳이고 또 대만도 대만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일본이 그 시료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시료 지배는 사실상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먼저 그 생각요르도를 지배를 하고 예.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금방 올라가면 되니까. 생각구열도를 점령하면 대만을 공격하기가 훨씬 예. 수월해지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폐후해서 대만을 공격한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그 일본 쪽에서 많이 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맞습니다. 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자 그러면 한국은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왜 대만 유사시를 걱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한미일 예. 군사 협력라는 부분은 거기까지 일단 생각하고 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하긴 같습니다. 뭐 이번에 뭐 인도 태평양 전략 해가지고 인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요. 사이에 대만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이 네.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9월 19일에 예. 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거기서 어떤 기자가 예.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사령관은 우리는 참여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아, 주한미군은 그쪽 그 대만으로 투입될 수 있다. 네, 예. 그 이야기죠. 자 그때 그 기자는 그러면 이거는 다 보도됐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한국군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네, 거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거는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네. 그러면 한국군은 안 간다고는 안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새 미국, 일본, 미국, 필리핀, 일본도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리핀 방어 훈련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한국 그 해병대가 참여했다. 예. 그 뉴스. 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네네. 굉장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필리핀에 한국 해병대가 가느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산육 작전을 연습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필리핀이 아니라 사실상 대만 산육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예.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해병대는 갈 수 있다. 아하. 예. 해병대는 조금 그 자유로운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일본 저기 자위대는 상륙 작전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는 육군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일본이 강한 것은 그 해군이거든요. 사실 해군이 사실 해병대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예. 이러한 부분이 약해요. 일본이. 왜냐하면 그 해병대는 사실상 그 침공 부대잖아요. 예. 일본의 헌법에서 지금 침공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약해요. 그 침공 당한 부분에서 방어만 할 수가 있는 게 일본 자위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위대가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역할을 한국 해병대가 대신한다. 이런
가능성도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그렇게 의심을 보여지잖아요. 할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어찌됐든 있습니다. 간에 외국에 우리 군대가 가서 파병이 돼서 어떤 전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이 베트남에 가서 몇십 년 전에 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일은 그러니까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말입니다. 예. 자, 자, 그러면 이 재밌는 그 전쟁 시나리오에 예, 예.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수님. 네네. 예. 하나는 이것은 뉴시스라는 데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위안부 컨퍼런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최종 평가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매년 그 5억 원 정도 그 위안부 관련 단체가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그 사라진다라는 뉴스가 텄습니다. 잠깐 기사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기사죠. 네네네, 예. 이 기사인데요. 뉴시스에 이런 예, 기사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위안부 문제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예. 조금 위해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그 국제 컨퍼런스 라든가 그 예. 연구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5억 정도가 사실 그 매년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0년쯤부터 시작돼 가지고 2년 정도는 잘 나왔는데 네. 올해 삭감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최종 평가가 미흡했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앞으로도 후속 보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본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사실 그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의 학자들하고 함께 여러 세계의 그 각지에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는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뭐 근내에 다른 예산을 그 돌린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전혀 이런 것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맞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그 나왔잖아요. 일본 측에서도 하나 요구했다. 그 조개기 문제. 예. 예, 여기에 이런 거 우리 그 위안부 문제 이제 국제적으로 그 말하지 않도록 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비밀리에 그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로 주고받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약간 걱정이 됐어요. 사실 물론 제 추측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본이 쭉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예. 그 위안부 합의가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그 일본 비난하지 말기, 예. 서로 비난하지 말기. 그랬습니다. 예, 이게 위안부 합의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비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 존엄을 회복시킨다. 예. 거기는 교육 사업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컨퍼런스 필요하거든요.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여튼 뭐 위안부와 예. 관련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일본의 요구 사항이죠. 예, 그리고 그 소녀상 세계적으로 더 예. 늘리지 말고 오히려 그 축소시켜라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키시다가 독일의 숄츠 총리에게 4월에 그
밑대구에 있는 음. 소녀상을 제거해달라. 요거 정상회담 있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정상회담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기시다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에서 급한 문제는 간제 지원 문제도 있지만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예. 그 소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녀상에서 뭔가 그 작업이 더 강하게 그 움직일 가능성을 예.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정부가 예. 오히려 개입해가지고 그 이거 그 저러고 하자라든가. 근데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거꾸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철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예. 여러 곳에서 그러한 압력이 들어간다라는 그 배후에는 그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는 그 이토를 댕기고 있다. 이토는 실. 예. 실을 댕기고 있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온수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일본한테 그 사죄를 정확하게 받아내겠다.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손됐으니까 더 지켜야 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뭐 윤 대통령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열심히 지키실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일본하고 대립되거든요. 소녀상 문제.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여기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죠. 아마도. 네. 자, 이것은 그런데 왜 삭감했나요? 이거는 그 처음부터 상세한 뉴스가 나오면 후속편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맞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3시 10분이네요. 이게 오늘 이제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요. 지금 시각이면 오늘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아직은 한 2시간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고요. 오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 직격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